12월 9일 V리그 프로배구. 오늘은 남자 배구 한 경기, 여자 배구 한 경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로따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배구는 배구대로, 농구는 농구대로, 뭐 축구는 축구대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 여자 배구 도로공사 인상공사 경기입니다. 도로공사는 현재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. 뭐 이번 경기를 이기면 뭐 흥국생명을 뭐 좀 추격을 할 수 있겠고, 만약에 지게 되면 지금 뭐 4위, 5위, 6위 뭐 모두 뭐 거의 혼전이죠. 그 싸움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인상공사 같은 경우는 6위, 뭐 인상공사 바로 밑에는 페퍼가 있고요. 뭐 오늘 경기까지 지게 되면 한동안은 페퍼를 제외한 뭐 실질적인 최하위에 고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이고요. 양 팀 모두 향후 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매치로 보입니다.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도로공사가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했고요. 뭐 당시 인상공사는 뭐 엘리자벳이 30득점을 하면서 버텼지만 이소영을 비롯한 국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. 염혜선 세터, 박은진 세터의 토스가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. 그러면서 힘겨운 경기를 했고요. 도롱사 같은 경우는 박정아와 카타리나가 나란히 18득점씩 기록했고 또 특히 뭐 도로공사의 최대 뭐 장점, 강점 뭐 바로 미들이죠. 미들 쪽에서 뭐 배우나가 맹활약을 하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경기를 잡았습니다. 인상공사는 현재 3연패에 빠져 있고요. 직전 기업은행전에서는 뭐 엘리자벳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0, 0대3 셧아웃 패배를 당했습니다.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의 염혜선과 박은지의 토스면 저는 선수들이 정말 죽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부상 위험도 상당히 많고요. 엘리자벳이 계속해서 지금 허리에 부상이 오는 이유도 저는 토스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. 사실 뭐 개똥볼을 때리려고 하면 상당히 좀 무리한 자세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나마 뭐 때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. 그리고 또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곳으로 올려주고 때리는 족족 뭐 블럭에 다 걸리고 뭐 엘리자벳도 그런 상황인데 뭐 이소영을 비롯한 국내 선수들의 공격이 먹히면 더 이상하죠. 더구나 도로공사의 높이는 뭐 현건과 더불어 상당히 높습니다. 배우나 정대영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전 상대였던 기업보다도 더 높고 강하죠. 뭐 기업전에서도 뭐 김수지한테 완전 당했던 인삼입니다. 뭐 도롱사는 카타리나의 공격력도 뭐 갈수록 괜찮아지고 안정적이고 뭐 또 박정아가 뭐 혹시라도 흔들리게 되면 전세안이나 김세인 또 뭐 이예림 쪽에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. 또 인삼 세터들에 비하면 이윤정 세터의 토스는 뭐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. 인삼공사의 공격 루트는 뭐 어차피 정해진 거고요. 그냥 엘리자벳이죠. 근데 이게 초반 세트에는 먹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내성이 생겨버리면 도공의 높이에 엘리자벳도 막힐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. 그나마 토스가 괜찮은 날은 엘리자벳의 공격이 뭐 상당히 강력하지만 뭐 똥보로 올라오는 날은 아무리 엘리자벳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고요. 뭐 직전 경기 보셨겠지만 그냥 올리기 바쁩니다. 뭐 누구한테 올리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바로 뒤에 엘리자벳이 계속 있는데도 엘리자벳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국내 선수한테 주기 바쁘고 저는 진짜 이래서는 인상공사가 답이 없다고 보여지고요. 뭐 확실한 해결사 엘리자벳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인삼 세터들 뭐 반면 도로공사는 좌우 쌍포가 있고요. 또 이 쌍포들이 좀 부진하면 배우나 또 정대영의 높이를 활용하면 되고 제가 볼 때는 도로공사가 확실히 유리한 경기를 보이고 또 지난 시즌도 홈에서 인삼공사를 상대로는 도로공사가 두 경기 모두 3대0 셧아웃을 기록을 했었습니다. 물론 뭐 그때는 인삼공사에 엘리자벳이 없긴 했죠.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엘리자벳도 뭐 좀 많이 지쳐 보이고 뭐 또 짜증도 날 거라고 봅니다. 도로공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기로 보고 뭐 아직
핸디가 뜨지는 않았는데 뭐 여자 배구는 보통 1.5 핸디를 주죠. 그래서 도로공사 마이너스 1.5 세트 핸디 승. 또 도전이라고 하면 저는 3대 0까지도 뭐 가능은 할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엘리자벳이 진짜로 원맨쇼를 해서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생각도 있긴 하고요. 근데 뭐 마이너스 1.5 같으면 저는 도로공사를 가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. 두 번째 경기 남자 배구 KB 손보 우리카드. 이 경기도 거의 여자 배우랑 좀 비슷하다고 봐야겠는 게 뭐 손보가 현재 지금 7연패에 빠져 있죠. 뭐 도대체 트레이드는 뭐 때문에 한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뭐 인상공사처럼 KB 손보는 니콜라가 있습니다. 근데 직전 경기 니콜라는 뭐 한 세트 딱 뛰고 그 다음부터는 기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부상 당한 것도 아니고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후윤정 감독이 이제 경기 후에 뭐 이제 물어봤죠.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뭐 사실 어차피 니콜라가 뛰어도 대한항공한테 안 될 걸 알고 그냥 투입을 안 한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서 이제 국내 선수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겠죠. KB에서 뛰고 있던 김정호는 삼성화재에 가갖고 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물론 삼성화재도 연패를 하고 있지만 경기 내용은 KB하고는 완전 다르고요. KB 같은 경우는 뭐 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. 시즌 초반은 뭐 니콜라의 원맨쇼로 버텼지만 니콜라도 사람인데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뭐 팀은 패배를 하게 되고요. 뭐 사실 용병이 조금 컨디션 좋지 않고 좀 흔들리는 날은 국내 선수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또 용병들도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뭐 믿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게 되는데 KB는 절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니콜라도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뭐 얼마나 부담감이 심할지 뭐 상상도 안 될 정도죠. 반면 우리 카드는 2연승입니다. 아가메즈와 나경복 그리고 김지한까지 터지면서 만만치 않은 한국전력과 상세에 있는 OK금융그룹을 잡아냈죠. 저는 사실 처음에 아가메즈가 전성기급의 기량이 될까 뭐 나이도 있고 체력 부분도 있고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일단 최근 두 경기에서 보여준 아가메즈의 기량은 녹슬지 않았다. 뭐 부상만 없다면 안드리치보다는 위다. 이게 결론입니다. 우리 카드의 새로운 히트 상품 김지한의 활약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. 미들 쪽에서 이제 이상현하고 김한종이 평균 정도만 해줘도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. 이제 우리 카드가 좌우 쌍포는 뭐 어느 팀에 비교를 해봐도 뭐 뒤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제 미들 쪽에서만 조금 보완을 해주면 충분히 뭐 4강 또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전력은 된다고 보고요. 1라운드에서는 KB가 우리 카드를 3대 0으로 셧아웃 시켜버렸습니다. 뭐 당시 니콜라의 원맨쇼가 있었고요. 그 당시 우리 카드 용병이었던 안드리치가 니콜라를 보고 완전 기가 죽어서 뭐 고개를 숙여버렸던 그런 장면도 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. 이번 경기도 뭐 니콜라가 다시 한번 원맨쇼로 뭐 우리 카드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. 뭐 스포츠라는 건 모르니까요. 근데 그때 니콜라는 어느 정도 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니콜라를 상대 팀들이 분석을 했고 또 그만큼 견제를 뭐 하기 시작을 하고요. 뭐 그렇게 되면은 레프트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레프트 쪽에서는 현재는 분명히 답이 없습니다. 뭐 황경민 갖고는 뭐 안 되고 손준영 안 되죠. 홍상혁이 시즌 초반에 반짝했는데 역시 안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대 팀도 뭐 레프트 쪽 볼 필요도 없죠. 그냥 니콜라만 보면 됩니다. 뭐 니콜라가 미쳐서 다시 한번 원맨쇼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7연패도 문제지만 경기력이 너무 떨어집니다. 현재 KB 같은 경우는. 그리고 계속 지다 보면 이제는 뭐 패배 의식까지 생기게 되고 뭐 초반부터 지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후윤정 감독도 세트 그냥 버려버리고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. 거의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우리 카드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아가메즈와 또 초반에 반짝하다가 이제 꺼져가고 있는
니콜라의 맞대결. 아가메즈가 부진해도 나경복과 김재한이 아가메즈의 부담을 덜을 수 있지만 니콜라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 카드 승 그리고 우리 카드 마엔승 요 정도로 접근하면 별 무리 없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. 이렇게 해서 여자 배구 한 경기, 남자 배구 한 경기 간략하게 프리뷰를 했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시간에 대해서 그냥 뭐 대동단결 해갖고 한번 올렸는데 운이 좋아서 들어갔죠. 그랬더니 이제 몇몇 분들이 이것 좀 자주 하면 안 되겠냐, 뭐 쪽지도 보내시고 채팅도 들어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. 뭐 틀려도 뭐 다 같이 가니까 그렇고. 그래서 NBA, 그러니까 오전에는 NBA 그리고 오후에는 국내 경기 딱 한 경기씩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내일 경기는 근데 보통 한 국내 경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려고 하면 한 6시 정도가 돼야죠. 왜냐면 선수가 갑자기 막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김한별이 또 안 나와버리고 강소희도 안 나와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뭐 미리 뭐 분석을 하고 미리 베팅을 하신 분들은 엄청 손해죠. 김한별이 안 나오는데 BNK 썸을 뭐 마행 가는 분들은 없죠. 그런데 그 정보가 너무 늦게 알려지고 너무 늦게 알아서 썸 가신 분들은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만약에 대동단결을 올린다고 하면 저는 선수 정도, 선수 소식, 뭐 출전 유무를 파악을 해놓고 올려보도록 하고요. 아마 좀 빠듯하게 아마 올라갈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루 전날 다 알 수 있는 거를 정말 늦게 올려줍니다. 뭐 어떤 꿍꿍이들이 있겠죠. 근데 너무 늦게 올려주다 보니까 좀 빠듯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.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. 그리고 현재 농구, 남녀 농구는 현재 좀 작성 중에 있는데 요거는 마무리가 되는 대로 다시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동단결 픽은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아마 올라갈 거예요. 이제 하루에 한 2개씩은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적중률이 높으면 아주 좋겠는데 혹시라도 틀리더라도 너무 막 이렇게 좀 하지는 마시고요. 뭐 사실 뭐 욕해도 상관은 없고요. 근데 아마 많이 맞긴 많이 맞을 겁니다. 한 뭐 10개 날리면 그래도 한 저는 7, 80%는 자신하고 있으니까요. 들어오셔서 같이 응원도 하시고 같이 또 뭐 한번 가 보시고 같이 당첨되면 좋고 낙첨되면 같이 뭐 곡소리 한번 내고 뭐 그러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남녀 프로배구 경기 프리뷰 마치고요.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